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인스쿨 김자인 멘토입니다. 여러분, 하나손해보험 자기소개서 쓰다가 딱 막혀서 들어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퀵하게 하나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은 어떤 것들인지 아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26년 4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마감입니다. 여러분, 마감 시간 꼭 챙기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손해보험에서 이번에 4개 직무 모집하고 있어요. 펜테크, 사이버 보험, 회계, 경영 지원 이렇게 4가지 직무인데 사실 펜테크하고 사이버 보험은 상품 기획하는 직무인데 그 상품 기획을 할 때 보험 상품 안에서 저 펜테크라는 사이버 보험이라는 저 특성을 녹여야 되는 거고 회계와 경영 지원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직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딜 쓸지 이미 방향성은 결정이 됐을 거고 그럼 이 방향성을 기업조사 안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파트 1 기업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손해보험 제가 봤을 때 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모델이 고윤정이야. 예쁘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펜테크가 뭐지? 검색 열심히 해봐요. 하나손해보험이 펜테크를 열심히 하는구나. 피메일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여성 플러스 기술. 오케이, 하나손해보험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왜 펜테크지? 왜 사이버 보안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이 어떤 시각에서 읽어야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냐면 레비뉴, 라이벌의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레비뉴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가? 이게 대체 돈 버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벌을 보셔야 돼요. 이 경쟁 구도에서 하나손해보험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손해보험이 하고 있는 사업을 레비뉴와 라이벌의 관점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손해보험은 뭐 팔아서 돈을 버냐? 바로 장기보험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장기보험이 무엇이냐? 건강보험, 안보험, 운전자보험처럼 한 번 가입하면 수십 년 계속 돈이 들어오는 효자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한 번 가입하는 그 가입시키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넷플릭스, 티빙 이런 것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구독하면 한 번 구독하면 잘 안 끊죠. 왜냐? 귀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금융상품,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특히 해지하면은 또 불이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고 가입을 한 다음에 웬만해선 해지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보험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은 뭐가 중요하냐? 타겟이 되게 중요해요. 타겟을 잘 잡아야 돼요. 고객이 되게 가입하고 싶게끔 만든 다음에 잊어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겟을 잘 잡는 보험사들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요즘 지금 컨셉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컨셉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현대해상 한번 볼까요? 현대해상 굉장히 업계에서 잘 알아주는 회사죠. 현대해상 지금 어린이 보험을 잘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뭐 팔고 있을까요? 펫보험을 잘 팔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펫보험을 되게 잘 팔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삼성화재는 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손해보험이 한 중위권 정도 되는 회사인데 약간 나도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나의 컨셉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고민하다 가져간 타겟이 누구냐. 바로 여성인 겁니다. 그래서 피메일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펜테크가 나온 거예요. 펜테크란 여성의 삶 전체를 데이터와 기술로 케어하는 사업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강 데이터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차병원과의 협력도 하고 있고 또 시그니처 여성보험이라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여성 전용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그니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라이프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나 캠페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먼 힐링 라이프 행사라는 것도 최근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차병원하고 같이 여성 암 경험자의 건강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우먼 힐링 라이프라는 행사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프 플러스 펜테크 연구소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타겟을 여성으로 선정해놓고 거기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고윤정 예쁘다 이럴 게 아니라 왜 고윤정 씨를
모델로 선정했을까? 요거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전략 하에 여성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선망하는, 제일 괜찮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누구지 해서 고윤정 씨 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성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왜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사를 찾아보고 아하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면 본인이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타겟을 좁혀야 되는구나. 오케이, 타겟을 좁혀야 되는데 여성을 골랐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가야지. 왜 여성일까? 왜 여성일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왜 여성이냐고 하면은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6년 정도 더 이제 수명이 남성 대비해서 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일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남성분들의 그런 무모한 도전들이 나오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까 싶긴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의 수명이 더 깁니다. 그래서 장기보험 관점에서는 꽤 괜찮은 고객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여성이지만 여러분 생애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뭐 유방 관련한 증후군, 뭐 다양한 질환들, 갑상선 난임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생애 이벤트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까지는 보험사에서 뭐 특약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퉁쳐지던 혜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참여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생애 이벤트에 대한 커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건강관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입니다. 아까 남성보다 여성이 6년 더 수명이 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건강관리에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연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 가입률 역시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뭐 난임 이슈 이런 것들도 증가하면서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한화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 보험입니다. 사이버 보험에 왜 주목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2025년에 정말 굵직한 해킹 사고가 많았습니다. 2025년에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 있었고요. 6월에 예스24에서 해킹 사고 있었고, 7월에 SGI 서울보증에서 랜섬웨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요. 11월에는 정말 대박 사건이었죠.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 쓰촨성 이런 데서 제 개인정보가 0.00001원에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이제 AI의 결합으로 랜섬웨어가 등장해가지고 기존의 10배 속도로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에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를 YOY 전년 대비로 봤을 때 48%가 늘어났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사이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버 보험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거죠. 글로벌 전체 시장의 파이에서 놓고 봤을 때 0.4%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한화손보가 대단히 똑똑한 회사구나. 굉장히 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을 좀 더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업 분석을 지금까지 너무 얕게 하고 있었구나. 좋아. 이 기업 분석 열심히 한 걸로 내가 자소서를 써보겠어.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대체 이걸 어디에, 어떤 문항에 녹여야 되느냐가 여러분의 항상 고민 중에 하나죠. 제가 그것까지 오늘 한번 시원하게 긁어볼게요. 자, 우리 한화손보에서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결국에는 라이벌, 레베뉴, 롤이 들어가야 돼요. 3R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는 제가 이제 라이벌하고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롤이 뭐냐? 여러분들의 직무,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안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현재 상황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풀어내느냐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핫불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화손보에 크게 4가지 문항이 있어요.
네 가지 문항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보면은 1번은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 지원 동기 800자 안에 써야 되는데 지금 반반 무만이로 써야 되는지 연결되게 써야 될지 여러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성격상 장단점을 기술하고 이게 업무 수행 및 협업 방식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술해 주세요. 아,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반반 무만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같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3번 대학 생활 동안 가장 큰 의미를 두고 몰입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이룬 성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도 800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직무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감은 오시죠? 4번 당사가 자신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의 전문성과 연결하여 기술해 주세요 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1번은 조금 직무 쪽으로 풀어야 되면 4번은 제 생각에는 기업 쪽으로 풀어서 1번은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시고 4번에는 회사 지원 동기를 쓰시는 쪽으로 분산하면 되게 이상적인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문항에서의 우선순위를 평가를 하자면 4번 문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험을 쓸 수 있는 문항은 3번 그 다음에 1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순서대로 좀 문항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협업이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1번, 2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의 어떤 역량과 이 직무에서의 퍼포먼스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4번, 3번, 1번, 2번 순서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저는 4, 3, 1, 2 순서대로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4번. 당사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전문성과 연결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롤, 라이벌, 레비뉴라는 이 3R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의 전문성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이 롤, 이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로 포문을 열어주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손해보험사는 지금 컨셉 전쟁 중이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은 펜테크와 사이버라는 카테고리 블루오션을 골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확장, 이와 같은 성장세에 있어서 펜테크, 사이버보험, 회계, 경영지원 이 각각의 직무는 이런 측면이 중요할 거다. 나는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길러왔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나의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한 300자 정도 풀어주시고 500자 정도를 본인의 전문성으로 연결해 주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되고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300자의 그 나의 입사하고 싶은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의 전문성하고 접목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딱 하나의 경험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여러 가지 경험을 다 때려 넣으려고 하면은 바로 김밥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맛있는 미슐랭 파스타 한 접시인데 자꾸 여러분은 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러면서 김밥 천국을 가져가요. 그럼 다 읽었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한화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문항에서 되게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때려 넣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전문성만 골라서 그걸 어떻게 길렀는지 스타 기법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또 이 4번이 전체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라이벌이나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꼭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4가지 직무 각자의 어떤 롤이 있잖아요. 이 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낄 것 같아서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갖고 왔어요. 펜테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화손보가 가지고 있는 여성 특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자산들을 가지고 장기 고객을 유입하고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건강 데이터들을 지표적으로 분석하고 상품 기획하고 또 캠페인 같은 것들 다양한 것들 기획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관점이 중요하겠죠. 사이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메이저 보험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오션을 선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신규 카테고리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어떤 역할을 선점해야 될지, 그리고 사이버 언더라이팅, 그리고 B2B 기업 영업적인 부분까지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사이버 보험은 결국에는 대상이 기업이 돼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가입하기보다 기업이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B2B 기업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원할지에 대한 시각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상품 기획 직무이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회계 직무죠. 보험사의 가치 평가나 핵심 지표 관리, 신계약과 관련한 CSM, 엔진룸 이런 것들고 굉장히 잘 다뤄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 특히 회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 협력 업무가 중요합니다. 감사나 뭐 아니면 외부 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도 어필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경영 지원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신사업 조직이나 인재 확보는 어떻게 할 건가, 크로스 펑션으로서 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어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이 직무들의 특성을 담아서 이 4번 쓰시는 거 굉장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대학생활 동안 가장 큰 의미를 두고 몰입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이룬 성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뭘 쓰라보다 뭘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비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팀워크 쓰지 마세요. 소통 쓰지 마세요. 협업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번 문항에 지금 우리가 해당 특성이 업무 수행 및 협업 방식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쓰라는 문항이 나올 거잖아요. 이번에다가 협업을 쓸 거면 굳이 다른 문항에다가 소통이니 커뮤니케이션이니 협업이니 팀워크니 이런 거 또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같은 문항 안에서 한 가지 역량만 이야기하시고 전체 문항으로 봤을 때도 글자 수가 아까우니까 제발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4번에 쓴 전문성 빼고 그 다음 순위로 제일 중요한 핵심 역량을 여기다 꼭 적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거, 문항과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첨삭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런 문항이 나오면 선생님, 제 그래서 몰입이 느껴지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이나 뭐 어니스트 해밍웨이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800자의 글에 여러분들의 어떤 몰입을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여러분의 글을 읽는 분들도 자기소개서 막 1분, 2분 내에 읽기 때문에 이걸 그냥 훌렁하고 쉽게 읽고 이게 얼마나 좀 설득이 되고 이런 거를 보지, 이 친구는 자신의 몰입을 정말 이 문항에서 제대로 드러냈을까?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하나 고르고 거기다가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몰입했다고 주장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글에서 몰입을 느끼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메타인지를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펜테크를 썼어요. 그래서 리서치 역량을 좀 내가 어필하려고 해요, 이 문항에서. 그러면 학교 교내에서 뭐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땡땡 프로젝트를 했을 때 대학 생활에서 최대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이러이러한 몰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시작해서 내가 몰입했다고 주장하세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아하, 이 친구는 이 순간에 몰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이건 진짜 몰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 글에서 몰입이 느껴지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역량을 여기 배치하시고 몰입에 대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번 문항 어떻게 쓸까 한번 보자고요. 1번 문항에 성장과정과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1번 문항에서 이제 또 성장과정 나오면 단골 질문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근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열해서 써야 되나요?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핵심 역량을 여기서도 딱 한 개만 찝어가지고 내가 성장 과정 중에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때 이 시점에 이런 역량을 길렀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고, 그걸 지원 동기하고까지 확장하고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요 역량을 길렀어요 라고 하면 하나 손보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 손보는 지금 이미 4가지 문항에서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 여러 개 나열하지 마시고, 내가 뭐 대학생활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뭐를 했었는데, 뭐 데이터 분석 과제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 분석 과제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내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역량을 제일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하다가 보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성장하면서 이 장면에서 이 순간에 이 직무에 필요한 이런 역량을 길렀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에서 이 직무의 담당자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이때의 역량을 통해서 하나손보의 뭐뭐를 실현하는 인재로서 함께하겠다. 이런 큰 틀을 가져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살펴볼 마지막 문항인데요.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하시고 해당 특성이 업무 수행 및 협업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술해주세요. 인데 이거는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장점, 단점을 이제 200, 200자씩 이야기하고 협업 경험을 400자씩 이야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장점, 단점이 문항의 특성상 나의 어떤 업무 수행이나 협업 방식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좀 오히려 분리하면은 이 문항에 쓰기가 어려우실 거고, 통합해서 쓰시면은 내가 단점이 너무 신중해서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이 늦어지는 게 내 단점인데, 요거를 팀원들과의 토론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좀 속도를 높여가지고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한 번에 이어지는 글이 되고 또 임팩트도 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무적으로서 좀 더 내가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지 살짝 넣어주시면 좋은데, 템테크 직무 같은 경우는 상품 개발과 의료 파트너들과 협업을 할 거고, 또 사이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이팅이나 기업 영업 부분하고 좀 협업을 할 거고, 회계는 감사나 외부 감사인, 경영 지원은 전 부서하고의 크로스 펑션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문항 안에 키워드로 녹여주시면 내가 이 직무를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한 줄 요약해보자면, 하나손해보험 굉장히 똑똑한 보험사다. 그래서 중위권 손해보험사로서 블루오션 선점 전략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 안에 어떤 경쟁 환경, 라이벌, 그리고 어떤 이익 추구, 레비뉴에서 어떤 롤로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들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 3R을 꼭 기억하시고, 기업 분석하실 때, 자기소개서 쓰실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은 조금씩 더 던져보시고 그 이면을 파고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은 자소서가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 더 받아보고 싶은 기업 분석, 문항 분석 있으시면 꼭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꼭 다뤄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컨설팅 관련해서는 자연스쿨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자기소개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